가까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나만의 안식처를 갖는 것은 로망이 아닌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죠. 1인 가구 565만 명의 시대, 그중 청년 1인 가구 153만 명. 1인 가구 수요가 늘면서 공급량은 너무나 부족한데 집값은 오 마이 갓!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 현실. 그래서 청년들의 집 걱정을 덜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의 집 걱정을 대체 덜어주겠다는 건지 청년 정책 기본 계획에 담긴 청년 주거 정책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청년주택 공급 확대 부분부터 살펴보실까요? 청년주택 공급 확대라 함은 한마디로 주거가 불확실해 계속 집을 찾아 떠나는 우리 민달팽이 세대 청년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한 품질 좋은 주택을 총 24만 3천 호를 공급해 청년 전월세 임차 가구 226만 가구 중 10% 이상이 청년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직접 나선 건데요. 또 유행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서 거주 기간 끝나면 또 살 집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Yes, no, no. 6년 거주 기한 제한을 폐지하며 유형에 따라 시세 50%에서 95% 수준으로 주택을 제공해서 보다 정책의 혜택이 제한적이지 않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거죠. 게다가 주택 공급의 양적 개선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을 위해 눈에 띄는 점 하나가 청년의 직장 학교와 가까운 청년 특화주택 7.69만 호가 새로 만들어지는데요. 일자리 연계형, 역세권 리모델링형, 기숙사형으로 나뉘어 업무 및 문화시설 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붙박이 가전도 포함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적 개선 없는 청년주택 양적 공급 확대는 청년들에게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청년주택에 거주할 것을 강요당하는 셈이었는데 해당 문제를 정면 타파한 셈이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노후된 기숙사는 개선하고 대도시 내 국공유부지를 활용,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5년간 3만 명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요? 철진한 조언을 주거 문제까지 대입하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은 이미 오래전 물 건너간 것! 청년주택 전반적인 질적 개선으로 우리 청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제대로 된 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부분입니다. 취학과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 여러분들 손! 2021년부터는 이러한 이유로 자취를 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가 분리지급됩니다. 머니 해도 정말 이 머니! 이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도 시행 의미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저기 잠깐만요. 말이 조금 복잡한데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뭔가요? 한마디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준을 변경을 해서 자취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주거비 지원이 일정 부분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실제로 고향에서 떠나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주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구조를 말 그대로 분리한다는 거죠. 작년 주거비 지원은 약 118만 가구가 받았는데 올해 21년도는 청년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약 127만 가구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so gorgeous! 또한 2025년도까지 청년 40만 가구에 아주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해 직접적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니까요. 주거비 문제를 실질적으로 대폭 완화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혹시 지옥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지하, 옥탑방, 고시원의 줄임말로 청년들의 주거난을 대변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죠. 점점 더 상승하는 집값 속에 등록금 내려, 월세 내려, 저렴하고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 결국 지옥고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 중인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 이사비 받고 생활짓기까지 받아 이주비용 패키지라는 명목으로 청년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죠.
노후된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 등을 정부가 매입한 후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합니다. 또 불법 건축물 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대학 역세권 인근을 집중 단속하고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니까 취약주거지 퇴출하는 날까지 청년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대학가 근처의 고시원은 지자체별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정확한 기준을 정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약속도 필수겠죠. 약속해줘. 저는 요리를 배우는 학생이에요. 저는 작가 지망생입니다. 청년마다 제각각 다른 꿈, 이러한 청년들의 꿈을 펼치는 데 일조하기 위해 정부가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하여 청년주택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해 청년의 의견을 수용하여 매년 10개소의 선도 모델을 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선시한 평면 설계, 공유 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청년이 원하는, 청년이 살고 싶은 집을 청년이 참여해서 만드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요. 한푼이 아쉬워 울며 겨자 먹기로 내 두 발 하나 제대로 뻗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왔던 우리 청년분들, 이제라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환영받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이 될 것 같네요. 또한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청약 통장 등 주거비 마련 방법, 청년 주택 코디네이터가 밀착 관리해주는 청년 주거 지원 서비스 패키지도 시작되니까요. 필수 잊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을 총 4분야에 걸쳐서 알아보았는데요. 청년 주택 공급 확대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년답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갈지 방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집에 쏙쏙 담겠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달팽이는 좋겠다. 집 가지고 태어나니까.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그마한 홈, 나만의 스위트홈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2030 청년들을 위해 이렇게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덜덜덜 마시고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청년 정책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 원하는 집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좋은 집 살아요, 여러분들!